근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게 누구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자가 소유 집에서 살거나 자가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남의 거 빌려서 살거나 장사하거나 내 거 빌려주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있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계약 기간의 갱신 언제까지 도대체 보장해 주어야 되냐, 보장받을 수 있냐, 이게 보통 주로 쟁점이 되고.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?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장사가 잘 돼요. 50억 올라왔는데 막 5년 넘어갔어. 네. 그때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옛날에는 그랬죠.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5년까지만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임대인이 계약 안 하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었어요. 아니면 이제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조건으로 월세나 보증금을 더 훨씬 많이 올려서, 그럴 경우에는 법에 상한 적용을 안 받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새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다시 뭐 5년 가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2018년도에 공중족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18년도 10월 16일부터는 10년으로 바뀐 거예요. 그 임대차 기간이.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보통 2년 단위로 쓰는데 그거를 몇 년 단위로 쓰든 간에 최장 10년까지는 보장해줘야 되는 것으로.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장사하면 10년까지 보장된다는 거죠.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10년이죠. 이거는 매우 간단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이 좀 애매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법 바뀌기 전부터 계약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 바뀌기 전에 이미 5년이 끝난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이미 5년을 써먹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은.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없어졌다가, 아니 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없어진 권리가 부활한다고 보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 개정 전에 이미 5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이후로 이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계속 갱신해 왔다 하더라도 10년 보장해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. 예전에는 이제 소송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판례로 정리가 됐어요. 근데 이제 진짜 복잡한 거는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5년이 안 지난 경우에 다툼이 많은 거예요.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법 개정 전에 아직 5년이 안 지난 경우. 이제 그런 경우에는 10년이에요. 그럼 예를 들면 2016년에서 몇 년 사이 계약이 있겠네요. 네.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계약을 했다. 2년짜리 계약이었다. 그래서 2018년도 왔는데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됐다. 그럼 이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5년까지니까 2021년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이 개정됐으니까 10년을 적용받아서 2026년까지 있을 수 있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이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. 처음부터 그냥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5년을 보장해 줄게 하고 5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. 임차인 입장에서도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도 무조건 기간 길게 잡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. 안 돼가지고 계약을 물려야겠는데 2년 단위로 하면 물을 타이밍이 짧지만 5년으로 하면 못 물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나머지 기간 차임을 다 줘야 되니까. 근데 어쨌든 5년으로 했다.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옛날 법에 따르면 애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거든요. 어차피 5년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는데 처음부터 5년이었으니까 연장할 게 없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계약일 경우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.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이제 그런 게 판례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들이 많죠. 네. 여전히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물론 이제 10년을 다 채웠을 때 앞으로 1, 2년밖에 안 남으신 분들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 이익 생각을 하면 좀 문제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상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들은 문언을 명백하게 해서 사람들이 소송에 안 가고도 좀 해석만 하면 수긍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사실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하니까 물론 그런 해석을 하라고 이제 법원에 있는 거지만
당사자들은 괴롭죠. 소송을 해야 되니까. 주로 임대인이랑 임차인 중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소송을 해결할까요? 근데 저는 이제 좀 골고루 있죠. 네, 골고루 있는 편이고, 지금 그 갱신과 관련해서는 임대인분들 측에서 지금 소송을 하는 건이 좀 있고, 그 다음에 임차인분들 쪽에서는 상가보다는 이제 주택 쪽. 네, 주택 임차인들은 요즘은 전세 사기라든가 또는 그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해서 내가 갱신을 못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더라.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. 이런 문제들. 그래서 그런 소송들을 좀 하고 있고요. 알겠습니다.